네, 생활에 필요한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. 금요일에 만나는 법률 톡톡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도 변호사가 바라보는 영화 속의 법적 쟁점 준비를 해오셨어요. 네, 최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관객 수가요, 이 700만을 넘었습니다. 네.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는데 이 영화 속에는 의외로 이 법적으로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변호사가 바라보는 영화 속 법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굉장히 흥미로워지는데 사실은 이 영화 기생충에서 이제 불법적인 장면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텐데 네. 혹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스포일러가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은 좀 염려스럽지만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. 왜냐면 일단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. 스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. 다뤄질 내용은 이 봉준호 감독이 공개한 네. 예고편을 토대로 이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어떤 장면부터 풀어볼까요? 예고편을 주제로요. 네. 근데 그 예고편을 보면 이 등장인물들이 동네 앞 그 간이 테이블에서요, 동네 앞 슈퍼 앞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. 네. 이 부분에서 이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. 오, 그런 거. 사실은 이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먹는 건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부에도 어떤 법률상의 문제가 있습니까? 네, 그 불법행위입니다. 그거 역시 불법행위인데요. 먼저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이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된 슈퍼마켓 또는 이 편의점 등은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휴게 음식점은 이 냉동식품이나 컵라면 등 일회성 음식의 조리와 판매만이 허용되기 때문인데요. 만약에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편의점이나 일반 슈퍼마켓은 보통 그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네. 이 편의점 안이나 아니면 가게 앞 테이블에서 술 마신다면 불법이 됩니다. 그리고 이 편의점 앞에 이 테이블 설치는요, 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. 네. 이 원칙적으로 이 편의점 앞에 이 테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. 따라서 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두면 이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이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거는 편의점 업주나 어떤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 같은데 소비자 처벌은 어떻습니까? 그 소비자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몰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셨어도 이 관리 감독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기 때문인데요. 네. 그래서 소비자들은 책임질 일이 없고 가게 주인이 책임집니다. 네. 일반적으로는 영업 허가 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군요. 네, 나옵니다. 네. 자, 이러한 편의점 앞에서 어떤 음주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,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? 일단 먼저 이 학력 위조 부분인데요. 네. 주인공이 이 학력을 위조해서 이 포토샵으로 명문대 재학 증명서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. 네. 이 부분에서 불법이 존재합니다. 먼저 이 위조한 학교가 이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는데요. 네. 만약 사립대학교의 재학 증명서를 위조했다면 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. 네. 하지만 반대로 공립 아니면 국공립 대학교의 그 재학 증명서를 위조했다면 네.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됩니다. 네. 먼저 이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. 네. 이 공문서 위조죄의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보다 처벌이 더 강력한데요. 네. 이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. 그러니까 사립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했으면 사문서 위조죄가 되고, 네, 맞습니다. 국공립대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했으면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데, 네, 맞습니다. 처벌이 거의 2배가량이네요. 네. 이렇게 처벌이 강한지 몰랐습니다. 또 네. 그것뿐만이 아닙니다. 이 명문대 그 재학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재학 증명서를 이 학생 부모에게 사용함으로써 결국 과외를 했을 텐데요. 네. 이러한 경우에는 위조 공문서 행사죄 또는 이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위조한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만 그걸 또 어떤 과외 용도거나 어떤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겠죠. 또 네네. 다른 범죄로 또 적용이 되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 형법에 따르면 이 문서를 위조한다면 그 자체로 처벌받는데요. 네. 그리고 그 위조한 문서를 즉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이 또 다른 죄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어떻게 됐던 거 이제 문서를 이제 위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잘못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 만약에 이 제약증명서를 위조해서 이 과외를 하고 과외비를 받으면 문서 위조죄 말고도 이 사기죄가 또 성립됐는데요. 그러니까 금전거래가 또 들어갔기 때문이겠죠. 맞습니다. 네. 이 형법에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면 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속여 이 과외를 해서 돈을 받았다면 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이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죄에 더해서 만약 그 과외를 하잖아요. 이런 네. 사문서 위조나 공문서 위조를 가지고 과외를 했는데 이 과외의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뭐 그럴 경우에는 네.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일단 많습니다. 뭐 먼저 일단 신분을 속여서 과외를 했다는 자체가 아까 앞서 말했던 뭐 문서죄나 아니면 사기죄가 성립되고요. 또 만약에 이제 고액 과외라고 한다면 현행 이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다시 말해서 이 학원법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이 학원법에 의하면 이 학원과 교습소를 그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고 뭐 과외 교습에 관해서도 명시해 두었습니다. 그리고 이 현행 학원법상 이 개인 과외 교습자의 신고 규정에 따르면 이 대학교 재학생 등을 제외하면요. 이 교습을 하려면 반드시 교육감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네. 이 신고사항에는 뭐 인적 사항과 교습비 그리고 뭐 교습 과목 등 뭐 일일이 되게 다양한 거를 되게 적어야 되는데요. 그렇군요. 네. 네, 그리고 이 학원법상 개인 과외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이 대학교 재학생만 신고 없이 개인 과외 교습이 허용될 뿐이고 심지어 휴학생까지도 교육감에게 따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네. 참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만약에 이런 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요, 뭐 네.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. 따라서 이 대학교를 다니지 않는 주인공들은 원칙적으로 뭐 교육감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지만 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네. 사실 뭐 우리도 이제 대학교 때 과외를 받았고 뭐 과외를 해본 적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과 개인과의 교습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어떤 영수증도 필요하나요? 네, 맞습니다. 어떤가요? 네. 이 문제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수증 문제인데요. 이 학원법 제15조의 그 교습비 규정을 보면 이 교습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고액 과외를 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수증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따라서 이처럼 이 교습비를 영수증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꽤나 벌금이 크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법률톡톡 오늘은 영화 속 법적 쟁점에 관해서 서한샘 변호사와 알아보고 있는데, 이 영화 예고편에 보면 그 남의 집에 와이파이를 몰래 쓰는 장면도 있다고 하는데요. 왜 이럴까요? 문제가 될 수 있겠죠? 사실 이 문제가 되나요?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. 음, 왜냐하면 그 먼저 남의 집 와이파이를 사용한다면 뭐 훔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네. 이 절도죄가 되는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형법상 절도죄는 이 타인의 재물을 뭐 훔친 사람을 처벌하는데 사실 이 재물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와이파이를 과연 재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먼저 뭐 학설에 좀 나뉠 것 같고요. 또 뭐 대법원에서는 절취행위, 네. 즉 훔치는 것은 뭐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절취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네. 즉 다시 말해서 절취란 원래 주인이 재물을 갖지 못하도록 뺏어오는 것을 말하는데요. 아, 공유의 개념으로 들어가나요? 그러면? 와이파이는 공유의 개념으로 들어가겠죠. 그럼 네. 따라서 이 다른 사람이 우리 집 와이파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네. 제가 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훔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사실 이웃과 친밀하면 몰라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이웃이 쓴다고 하면 심정적으로는 좀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하지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네. 없다는 점.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군요. 네, 오늘 법률톡톡 영화 기생충 예고편에서 나온 법적 쟁점 부분들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다음 주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